축구 종가의 자존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진 믿기 힘든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현지는 물론이고 전 유럽이 이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상상 초월의 사건이 터졌기에 이토록 난리가 난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에게 역전패를 당해 탈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경기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토마스 투엘 감독의 폭탄 발언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퇴 압박을 가하는 기자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으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징이자 영웅인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잉글랜드 선수들에게는 손흥민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리더십과 헌신이 단 1%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국 선수들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이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영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화려했던 잉글랜드 축구의 치명적인 민낯이 완전히 전 세계의 생중계로 폭로된 셈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와 전술적 실패가 있었기에 세계적인 명장 투엘 감독이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지며 손흥민을 소환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하나씩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 뜨거웠던 아틀란타의 그라운드와 숨막히는 기자회견장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기가 열린 곳은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월드컵 준결승이라는 무대 무게감에 걸맞게 경기장 안은 수만 명의 관중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잉글랜드는 그야말로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몸값이 비싼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주 수억 원의 주급을 받으며 발롱도르 후보로 거론되는 슈퍼스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으니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잉글랜드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았고 마침내 멋진 선제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잉글랜드의 수많은 팬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60년 동안 그토록 염원하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경기장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계진들 역시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전력을 찬양하며 이번에야말로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전반 45분으로 끝나는 스포츠가 아니며 전술과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원팀이 되는 결속력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흐름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무서운 기세로 전술적 변화를 주며 잉글랜드를 강하게 압박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투엘 감독은 전술적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취하며 리드를 지키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수비 숫자를 늘리고 미드필더진을 아래로 내리며 단단한 빗장 수비를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의 거센 압박에 전술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경기장 위에 서 있는 잉글랜드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서로 소통을 하며 대처하기는커녕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발이 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파상 공세 속에서 결국 후반 중반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1대1이 되는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아르헨티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보통의 강팀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동료들을 독려하고 다시 대형을 정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그 호화로운 선수들 중 누구 하나 리더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짜증 섞인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은 결국 파국을 몰고 왔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아르헨티나의 날카로운 역습 한 방에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며 기어코 역전골까지 내주고 만 것입니다. 스코어는 순식간에 1대2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러가고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은 아르헨티나 팬들의 광적인 환호와 잉글랜드 팬들의 피를 토하는 듯한 야유로 뒤덮였습니다. 우승 후보 1순위라던 잉글랜드가 허무하게 무너지며 탈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잉글랜드 현지는 말 그대로 초상집을 넘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모든 언론과 방송사들이 일제히 특보를 편성해 이 참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거나 SNS를 통해 투엘 감독과 선수들의 계정을 테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그토록 막대한 자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스쿼드의 이름값만 보면 우승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평가받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전술적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정신력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 패배했으니 누구 하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화살은 자연스럽게 사령탑인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향했습니다. 수많은 현지 매체들은 투엘 감독의 경지를 기정사실화하며 실시간으로 후임 감독 명단을 올리는 등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극도로 살벌하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실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렌즈가 연단 위로 걸어 들어오는 투엘 감독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두 눈에는 깊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투엘 감독을 향해 무자비한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왜 후반전에 그렇게 수비적인 전술을 고집했는지, 전술적 실패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당장 감독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등 뼈아픈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보통의 감독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전술적인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엘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다 대며 잠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내 기자회견장을 통째로 뒤흔들 폭탄 선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수치스러운 민낯을 가차없이 들춰내는 비수였습니다. 투엘 감독은 먼저 전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실소했습니다. 그는 축구는 전술로만 하는 게임이 아니며 전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그라운드 위에서 실행하는 인간들의 마음가짐이 썩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잉글랜드 대표팀이라는 조직은 겉포장만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알맹이 없는 껍데기 스타들의 집합소에 불과하다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르고 기자들은 황급히 노트북 타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엘 감독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경기장 안에서 진정으로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흔들리는 동료들을 하나로 묶어줄 단 한 명의 진짜 리더가 이 호화로운 스쿼드 내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최고 리그의 스타 플레이어로 대접받다 보니 정작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도 먼저 총대를 메고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돋보여야 하고 자신의 몸값과 자존심만이 최우선인 이기적인 태도가 결국 팀을 망치고 역전패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투엘 감독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비교 대상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인물은 놀랍게도 잉글랜드의 라이벌이나 유럽의 선수가 아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예로 들며 한국 대표팀이 전력상 위기에 처하거나 경기 중에 큰 흔들림을 겪어도 결국 다시 일어나 싸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리더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팀이 실점을 하거나 동료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난의 제스처를 취하는 대신 가장 먼저 달려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고개를 들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매 경기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상황에서 팀을 위해 미친 듯이 내려와 헌신하고 동료들이 지쳐 쓰러질 때 혼자서 2배, 3배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그 눈물겨운 희생정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엘 감독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수들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들에게서는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 고귀한 희생정신과 압도적인 리더십이 단 1%도 보이지 않았다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 종가라고 거들먹거리는 잉글랜드와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가장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기자회견장에 마이크가 울릴 정도로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타라는 타이틀에 취해 대접만 받으려 하고 정작 국가를 위해 그리고 동료를 위해 피땀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로는 그 어떤 전술을 가져다 써도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픈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퇴 압박에 대해 전혀 미련이 없다는 듯 어차피 리더십이 붕괴된 이 조직에서는 그 어떤 세계적인 명장이 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답변을 마친 뒤 질의응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언론, 그리고 이기적인 스타 선수들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리고 무대를 떠난 장렬한 퇴장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순식간에 속보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투엘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무한 반복하며 이 발언의 진위 여부와 파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껍데기 스타라고 비하하고 경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한민국 선수를 이용했다며 투엘 감독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은 급격하게 투엘 감독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 축구의 고질병인 국가대표팀에서의 무기력함과 선수들의 이기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국 축구 레전드들도 방송에 출연해 투엘 감독의 지적이 아프지만 100% 정확한 팩트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었던 선배들은 황금 세대라고 불렸던 시절에도 우리는 서로의 라이벌 의식과 자존심 때문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도 하나가 되지 못해 매번 메이저 대회에서 미끄러졌다며 지금의 후배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언급한 손흥민에 대한 극찬 역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이미 전 세계 축구인들의 교과서적인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을 보듬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중에 팀이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술적 대응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어린 선수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대표팀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손흥민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서 경기를 뒤집거나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수많은 경기들은 투엘 감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잉글랜드 대표팀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속팀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며 주급 수억 원을 받지만 정작 국가대표팀에만 오면 서로를 시기 질투하기 바쁩니다. 경기장 안에서 대형이 무너지고 실점을 해도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전가할 뿐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뻗어 동료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투엘 감독이 경질 직전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언어로 꼬집어낸 것입니다. 영국 현지의 유명 축구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투엘 감독은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그의 경질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리더를 가진 한국 대표팀의 시스템과 정신력을 뼈저리게 배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투엘 감독의 이번 폭탄 발언을 계기로 현대 축구에서 리더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모아놓아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없다면 그 팀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재능의 합산이 아니라 11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매번 이변을 연출하고 강팀들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상대가 누구든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웁니다. 동료가 실수하면 내가 커버해주면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주장이 앞장서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니 다른 선수들도 감히 뛸 수밖에 없는 건강한 에너지가 팀 내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문화는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이적료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진짜 강함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비록 월드컵 준결승에서 패배하며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이 마지막 인터뷰 한 방으로 축구계에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의 가치와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국 팬들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잉글랜드 축구의 몰락을 지켜보며 진정한 리더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손흥민의 경기를 보며 당연하게 여겼던 그 헌신과 눈물들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명장조차 그토록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나 감독의 경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잉글랜드 축구는 이제 자신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뼈아픈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묘하면서도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캡틴 손흥민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또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